자, 이번 강좌에서는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들어와 가지고서 해석기하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정의한 게 뭐냐면 점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점과의 관계. 그 다음 정의한 게 직선. 직선과 점 사이의 관계, 직선끼리의 관계. 그 다음 원을 정의를 해서 원과 점 사이의 관계,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들을 지난 시간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뭘까요?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바로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서 머릿속에 넣어두면 우리가 후에 도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꾸려나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원과 원 사이의 관계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외접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바깥쪽에서 접하니까 외접. 그 다음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 안에 완전히 포함돼 가지고서 이렇게 내접하는 경우. 그 다음 이렇게 완전히 포함되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중심이 같은 동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런 경우. 우리가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들이 어떤 관계식을 통해 가지고서 정리가 되어지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경우는 교점이 없는 경우죠. 교점이 없는 경우. 이건 지금 교점이 있네요. 자, 두 번째, 여기서는 교점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외접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교점이 있는데 상당히 많죠. 두 개의 교점이 있는 경우. 교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이 경우는 교점이 하나인데, 네 번째죠. 교점이 하나인데 내접하는 경우입니다. 내접한다. 그 다음, 이 경우는 완전히 포함되어지는 경우죠. 완전히 포함되어지는 경우. 중에서 얘는 조금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동심원이에요. 이 경우는 중심이 같은 원. 자, 이렇게 위치를 잡으려면 어떤 관계식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될까? 한번 좀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원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원을 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를 얘기해주는 건데 그 위치를 표시해주는 중요한 관건이 바로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 D라고 합시다. D. 여기도 중심, 여기 중심 해서 D. 여기도 여기 중심 해가지고서 D. 여기도 중심 그래서 D. 여기도 중심, 이 거리가 D. 여기는 뭐 볼 것도 없죠.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제로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랬을 때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좀 볼까요? 자,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 그 다음, 조그마한 원의 반지름, 스몰 R. 요렇게. 자, 각자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합시다. 자, 여기 라지 R. 여기도 요게 라지 R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요게 라지 R이 되어지겠네. 여기서 요게 라지 R이에요. 여기 뭐 라지 R, 스몰 R 의미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스몰 R.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스몰 r, 요게 스몰 r, 요게 스몰 r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r과 d 사이의 관계를 한번 모색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d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r 플러스 r이 d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원과 원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돼요.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두 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림에서 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니까 바로 요 길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원 사이의 거리예요. 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되나요? D에서 R 플러스 R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D에서 R 플러스 R을 빼주면
바로 두 원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림으로 우리가 읽어나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개의 원이 외접하고 있어요. 현재처럼. 근데 보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합의 길이가 같네요. 그러니까 R 플러스 R이 D하고 같으면 두 개의 원이 외접하는 경우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원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줘야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 라지 R, 스몰 r 그리고 D 사이에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R 플러스 R은 D보다 크다라고 하는 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라지 R과 D를 합친 것이 스몰 r보다 커야 돼요. 이런 거 하나. 그 다음 이쪽에서 바라다 보니까 스몰 r과 D를 합친 게 라지 R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R을 이쪽으로 넘겨줄까요? 그러면 D는 스몰 r 마이너스 라지 R. 그러니까 여기서는 D는 라지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한데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의 크기가 D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에다가 얘까지 포함을 시켜버리게 되면 라지 R 플러스 R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이렇게 반지름의 합과 반지름의 차 사이에 중심 거리가 들어가주면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얘를 또 바라다 보세요. 이번에는 내접하는 경우예요. 얘는 지금 내접하는 경우를 보니까 여기 지금 R과 라지 R과 스몰 r의 차가 D네요.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D가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우리가 같이 묶어서 표현하려고 그러면 여기 절대값을 썼으니까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접할 때는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일 때입니다. 교점이 하나일 때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경우는 라지 R에서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면 D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게 D보다 더 크다. 차는 우리 절대값으로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손댈 거 없고, 자, 이렇게 우리가 6가지의 형태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어때요? 보기가 조금 편하죠. 여러분들도 머리를 막 복잡하게 쓰려고 들지 마세요. 나와 있는 그림의 형태들을 대충 한번 그려놓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중심 사이의 거리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식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예문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투 r제곱이라고 하는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런 원과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이퀄 투 2인 원을 주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이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원이 첫째 외접하는 경우 그리고 내접하는 경우에 반지름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까?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의 원이 두 개의 교점을 가져요. 그러려면 반지름 아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지금 뭡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상황을 한번 좀 체크해봐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구조가 감이 잡힙니다.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R인 원은 반지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림 그리기가 좀 모호해요. 작게 그려질 수도 있고 크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얘를 먼저 그려놓고 얘기합시다. 자, 얘는 중심이 2입니다. 2.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2예요. 그러니까 대충 원이 한 요 정도 그려지겠네요. 요 정도.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자, 그랬을 때 외접하려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과 얘가 외접하려면 어떤 조건 만족하면 될까?
그러면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외접점이 되어지면서 요렇게 반지름이 그어질 때가 요렇게 되어질 때가 바로 외접하는 경우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첫 번째 외접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은 반지름 R과 반지름 루트 2가 중심거리와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R 플러스 루트 2가 중심거리, 대각선이네, 정사각형의 대각선 2 루트 2와 같아지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R은 루트 2가 되어지면 되겠다. 자, 외접할 때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접할 때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내접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내접하려면 바로 이 원이 얘를 완전히 감싸줘야 되겠죠. 그럼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접하는 걸로 보고 원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지면 되네요. 원이 원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큰 원의 반지름 R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루트 2 그리고 여기에 관계가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큰 원의 반지름에서 빼기를 작은 원의 반지름 루트 2를 했더니 중심 사이의 거리 2 루트 2가 되어지더라. 여기가 2 루트 2가 되어지더라. 됐죠? 그러면 R은 3 루트 2가 되어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개의 원이 교점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교점을 가지려면 현재 얘보다는, 이거보다는 원이 크기가 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얀색 원과 노란색 원, 교점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어질 때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고, 가장 얘가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작아져가지고서 딱 이 위치가 되어지면 교점이 있는 상태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일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외접하는 경우하고 내접하는 경우를 체크를 했더니 반지름의 범위가 바로 만들어져 버리네요. 3 루트 2보다 작고 루트 2보다 커지면 반드시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근데 만일에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등호를 붙여주게 되면 딱 이런 경우 아니면 딱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주의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우리는 외접과 내접의 경우를 가지고서 두 교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까지도 추론을 할 수 있었네요. 됐습니까? 자, 그다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